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이누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요새는 어떤 책 읽고 계십니까? 요즘 정말 많은 책들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니까요. 네.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이름이 컨펌을 끌어내는 기술, 컨펌. 이 컨펌 하면은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컨펌이라고 그러면 다시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케이죠. 내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컨펌이라고도 하고, 이제 오케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네. 특히 프로가 되기 위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상사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기에 관한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아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펌, 컨퍼메이션 어떻게 보면은 이 윗선의 결재를 갖다가 얻는 것, 허락, 확인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저자가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예, 저자가 공문선 저자이신데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그룹의 원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이니까 상당히 재미있게 책을 한국의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양대학교 졸업하셨고 중앙대학교의 신문방송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일단 컨펌 직장에서 이제 컨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이 원활한 업무 능력일 수도 있고 또 결국은 CEO까지 이제 계통을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컨펌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죠. 결제를 받을 때 자꾸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자꾸 이 반려가 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기운도 빠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 오케이 사인을 컨펌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컨펌을 하는 주체가 결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저자 공문서는 여기서 상사, CEO, 회사가 주체다. 그러니까 이 주체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컨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바라보는 숲을 함께 바라봐 주라. 내가 기한한 내용이 조직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직에 적합한 것이면 오케이를 받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CEO가 오케이 할 만한 것들을 부장님께 내밀어라. 그렇다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직원이 되었을 때 회사는 알아서 당신을 도와주고 쉽게 컨펌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상당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사의 비전 또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 에 맞게 이제 CEO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관념적으로는 되는데 네. 막상 부딪히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 책에서 보게 되면은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상사의 유형이 이제 여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는 이 사람하고는 진짜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젊은 직장인들이 이 직장 그만두는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사와의 불화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옮긴다고 하는 경우도 정말 있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상사의 유형별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상사를 내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사에는 적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자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상사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재미있는 것만 살펴보게 되면요. 청산 유수형 상사, 말을 이렇게 잘하는 상사가 좋을 거냐? 근데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상사가 참 찾기가 힘들듯이 청산유수형 상사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 유형을 어떻게 대처하면 될 거냐? 청산유수형 상사는 자신을 과시하는 타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반론을 하게 되면은 변명조로 절대 말하지 말고 질문 중심으로 설득 화법을 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계속 이렇게 대답을 앙청하는 형태로 자꾸 묻다 보면 술술술술 풀어서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청산유수형 상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청산유수형이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횡설수설형 상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이런 분들은 주의력이 산만하고 사고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컨펌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라. 네. 조금 결례일지 모르지만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쭉 끌어가는 것이 컨펌을 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형 상사가 있습니다. 이게는 막 빠지는 거예요. 보고를 듣지도 않고 자세히 듣지도 않고서는 바로바로 컨펌을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편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는 왜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냐? 딴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한 번쯤 확실하게 이렇게 짚어주면서 부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라고 짚어주면서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허풍쟁이형 상사가 있습니다. 늘 과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상사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사에게 컨펌을 받을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컨펌을 받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유형들이죠. 결국은 뭐 컨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이끌어낸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예. 이 밖에도 이제 그 컨펌 받으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듯 싶습니다. 예, 주의할 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스피드. 실무에서 중요한 거는 완성도가 아주 높은 멋진 기획서가 아니고 스피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점만 이제 간추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칭찬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반영해가지고 신속하게 기획서를 제출하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세부의 디테일한 사항까지 점검해 나가라. 그러면 훨씬 더 완성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고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꼬리뿐만 아니고 말도 길면 밟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보고를 하고 컨펌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보고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두 갈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기본 원리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는 짧을수록 좋고 보고를 위한 준비는 길수록 좋다를 절대 잊지 말라. 그러니까 스피드와 짧은 보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라라는 게 바로 컨펌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 두 가지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방송 기자 맨 처음에 그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방송 문장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부터 리드멘트라고 하거든요. 예. 신문 기사하고 이제 좀 틀린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결론 부분이겠죠. 예, 이걸 예. 앞에다 하나 쳐주고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기사를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상사의 비위를 맞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상사를 위한 그 배려를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그 필요한 이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컨펌을 받기 위해서요. 예, 그렇죠.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상사에게 그 비위를 맞춘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쓰셨듯이 배려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컨펌 일정을 미리 통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배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컨펌을 받을 사항이 있을 때 불쑥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내미는 것보다는 미리 팀장님 지난번에 추진해보라고 하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틀이 잡혔습니다. 보고를 좀 드리고 컨펌을 받고 싶은데 2시에 한 10분 정도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상대가 보고할 사항이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보고 시간과 소요될 시간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나를 많이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펌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 통보를 하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컨펌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중간 보고입니다. CEO들에게 그리고 부서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보고들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보고의 기술들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라고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중간에 수시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 다 터지고 나서 결정 다 하고 나서 가져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좀 수정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회사 입장을 반영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고를 하라. 예를 들면 직접 만나서 하는 구두 보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라도 자꾸자꾸 중간 컨펌을 받고 중간 보고를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보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하는 테크닉이라 그럴까요? 기술도 이제 분명히 필요한 그런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에서도 그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당황하기 쉽거든요. 네, 이럴 그렇죠. 때 이제 어떻게 예. 해야 될까요? 압박 면접을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막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일단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제 뭐 대립각을 세우기가 쉬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컨펌을 못 받는다. 네. 무슨 얘기냐? 이때는 yes but 화법을 쓰라. 뭐다? 네. 반드시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예를 한번 직접 들어보면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당신 담당은 아니지만 당신 말고는 지금 쓸 사람이 없어서 말인데 저 김대리 반드시 써오세요 라고 하면 이때 아시면서 부장님 저 너무 바빠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표현하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도 급하다고 하셨는데 부장님께서 시키신 그 지난번 업무는 그만두고 이 보고서부터 작성할까요? 이렇게 하면 부장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차선책에 대해서 대안을 내줄 겁니다. 그래서 yes but 화법을 써서 상대방의 말을 일단 긍정함으로써 상대를 안심하게 만든 후에 좀 더 이성적인 상태에서 거절이나 반론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상사의 반론에 대처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 컨펌을 끌어내는 기술 이런 책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론을 좀 맺어주시죠. 예, 결론 중요하죠. 오늘 이야기한 컨펌을 받아내는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지혜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은 정말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거든요. 그 중에서도 상사와의 관계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상사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내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대립각을 세우고 반론을 세우고 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비위를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사를 배려하면서 조직 전체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으시면서 원활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자이누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